지금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검은 채소 하나가 암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출시와 동시에 품절 대란, 새벽 줄서기까지. 그런데 이 열풍의 시작에는 한 여성의 기적 같은 회복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작은 채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월시입니다. 뉴욕에서 마케팅 회사 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손끝으로 만져지는 차가운 유리창, 그리고 제가 해낸 모든 것들에 대한 자부심. 모든 게 완벽했어요. 10년간 몸담은 회사에서 최연소 여성 이사로 승진했고 사랑하는 남편 마이클과 함께 브루클린의 멋진 집도 장만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케이트는 뭐든 다 갖췄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땐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케이트 월시님 맞으신가요? 메모리얼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올 리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곳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내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던 사무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유방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암.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고 의사의 말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퇴사 결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치료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난 뒤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거울 속 저는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빠진 머리카락, 마른 몸, 창백한 피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마이클은 항상 옆에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도 제 내면의 추위를 녹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신감 넘치는 케이트 월시가 아니었어요. 그저 암과 싸우느라 지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었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피곤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역질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영양실조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의사는 영양 공급을 위해 병원 입원을 권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마이클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어느 저녁 마이클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케이트, 이거 한번 먹어볼래? 손바닥만한 크기의 어두운 갈색 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한국인 동료가 있잖아, 진수. 그 친구 어머니가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셨다가 완치되셨대. 진수가 그때 어머니가 드셨던 흑마늘 농축액이라는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의사에게 물어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봤어. 해롭지는 않다고 하더라. 식품이니까. 다만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병을 받아들고 열어보니 진한 검은색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특유의 향이 퍼졌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예상과 달리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묘한 맛이었어요. 괜찮네, 제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병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헛된 희망에 불과할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이 숟가락 하나를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역질이 있었고 식욕도 없었죠. 하지만 마이클을 위해서라도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흑마늘 농축액을 먹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 사실을.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어요. 잘 잤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응,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마이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작은 일이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갑자기 토스트 한 조각이 먹고 싶어졌어요. 항암 치료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것도 토스트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마이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케이트, 너 방금 토스트를 다 먹었어. 3주째 되던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 촉감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나 좀 봐봐. 내 얼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마이클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달라졌어. 내 케이트가 돌아오고 있어.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집 앞 계단에서 숨이 찼지만 조금씩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얼마나 좋던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식사량이 조금씩 늘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여전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희망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마이클과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단순한 코미디 장면이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웃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이클도 함께 웃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웃음소리를 기다렸는지 몰라.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혈액 검사를 하고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제가 느낀 변화가 의학적으로도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트 월시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로버트 의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케이트, 앉으세요. 오늘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로버트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제게로 돌렸어요. 여기 보세요. 면역세포 수치가 지난번 검사에 비해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어요. 특히 자연살해세포와 T세포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분명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 몸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항암 치료의 효과가 이제야 제대로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 이런 급격한 면역력 상승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학적 치료를 신봉하는 의사에게 한국의 흑마늘 농축액에 대해 말해도 될지 고민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흑마늘 농축액을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건데 남편의 동료가 추천해 준 거예요.
예상과 달리 로버트 의사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흑마늘이요? 최근 의학 저널에서 흑마늘의 항산화 효과와 면역 강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성분들이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로버트 의사는 계속해서 수치들을 확인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올라갔네요. 빈혈 증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에 더 가까워졌고요. 그렇다고 암이 완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버트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면역력 상승은 치료 과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데 있어 면역 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로버트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케이트,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그 흑마늘 농축액을 드세요. 그리고 다음 검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면역력 수치가 개선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몸 상태는 의사들도 놀랄 만큼 좋아졌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일상생활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마이클, 내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 마이클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 내가 촬영을 도와줄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마케팅 경험을 살려 간단한 구성을 짰습니다. 기존 유튜버처럼 화려한 편집이나 과장된 표현은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담기로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월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작은 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 진단을 받았던 순간부터 흑마늘 농축액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몸에 찾아온 변화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할 때도 있었고 웃으며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영상은 30분 정도였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제목을 고민했어요. 결국 작은 병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흑마늘 농축액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제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적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댓글에서 그리고 점차 건강 관련 포럼과 블로그에서 제 이야기를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홍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냥 항암 치료의 효과일 뿐 흑마늘과는 관계없습니다. 비판 중에는 저를 스폰서를 받은 마케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런 금전적 이득도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뿐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분하게, 더 진정성 있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로 흑마늘 농축액이 암을 치료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치료 과정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일부를 블러 처리하여 공개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가린 채로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솔직한 소통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높였어요. 댓글에는 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고
여러 암 환자 지원 커뮤니티에서도 제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녀회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을 위해 흑마늘 농축액을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경제적 이득 없이 순수하게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흑마늘의 효능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몇몇 의사들은 보조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흑마늘 농축액 제조 회사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 이야기가 이용되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마이클이 조언해 주었어요. 케이트, 이건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야. 그리고 내가 그토록 도움을 받은 그 농축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잖아. 고민 끝에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클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경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흑마늘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농장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상상했는데 정겨운 시골 마을과 작은 공방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회사 사장이 아닌 농부 박종석 씨였습니다. 종석 씨는 우리에게 흑마늘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가족은 3대에 걸쳐 마늘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특별한 온도와 습도에서 한 달 이상 발효시켜 만든다고 해요. 우리는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힘만으로 마늘의 영양소를 농축시키는 거예요. 종석 씨는 우리를 발효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개의 마늘이 정교하게 조절된 환경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하얀 마늘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검은색으로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S-알릴시스테인으로 변환돼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석 씨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장인의 정성과 자연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인생은 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수익금의 절반을 암 환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여러 건강 관련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마이클의 도움으로 두 번째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함께 건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전문의들과 협력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죠. 흑마늘 농축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식품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 건강 매거진에 실렸고 한 출판사에서는 책으로 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수락했습니다. 암 진단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항암 치료의 효과라고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병의 농축액이 제 면역력을 높여 치료에 큰 도움을 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뉴욕의 마케팅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주 4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 단체와 가족을 위해 씁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농축액 회사와 협력하여 제품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암 환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영어 설명서를 추가하고 병 디자인도 개선했어요. 올해부터는 미국 시장에서도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끔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다시 산다는 건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암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매 순간의 소중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작은 기적을 믿는 마음. 한국의 이 작은 병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따뜻함을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그 작은 병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흑마늘 농축액, 그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이 불러일으킨 변화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케이트 월시는 더 이상 병원 진단서에 갇힌 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럽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봅니다. 마케팅 이사의 커리어보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한 병의 진심이 더 큰 가치를 지녔음을 압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농부 박종석, 마늘을 키우던 그의 손끝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한 여자의 삶을 구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병의 건강식품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아주 작고 검은 병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케이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다시 산다는 건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